안녕하세요. 마테테스의 자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TV를 보다가 그 지적장애 2급 아이가 어른이죠. 사실 지금은 그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과식에 대한 그 과체중, 그 과식에 의한 과체중이겠죠. 그런 이슈를 봤습니다.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뉴트리셔니스트도 봤고요. 근데 뉴트리셔니스트가 저희 아이는 뉴트리션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잘 먹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헤빗의 문제이거나 호르몬의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호르몬 닥터를 보려고 지금 저희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한테, 주치의한테 지금 리퍼럴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보려고 좀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걸 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도 혹시 저희 아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눕니다. 일단 오버이팅이 그냥 과식이잖아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많이 먹어요. 만약에 근데 그 이유가 약일 수도 있고 약에 대한 부작용일 수도 있고 어쩐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는 raisingchildren.net.au,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Raising Children이라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협회 웹사이트에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패런팅 웹사이트인데, 그러니까 호주인들의 부모 관련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이 웹사이트에 있는 글은 quite a few 쉐어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포메이티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 과식과 과체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식이 왜 생기느냐? 뭐 obviously 너무 쉽잖아요. 그 태우는 에너지보다 흡입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스낵을 안 먹는데 삼시세끼를 많이 먹는다. 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티네이저라 더 많이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끊임없이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막아놓지 않으면, 그래서 음식을 액세스할 수 있는 걸 차단하지 않으면 쉴 새 없이 먹으려고요. 아니면 엑서사이즈 양이 많으면 그게 번이 돼서 괜찮은데, 엑서사이즈 그 자폐 아이들의 많은 또 특징이, 그러니까 액티브한 애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기구를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ABA 테라피에 집중하면 아이가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학교가 끝나는데 한 3주에서 4주 동안 제가 운동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려고 제가 또 그 아이를 위한 퍼스널 트레이너, 그 코치, 아니 뭐죠, 그 서티파이드 된 그것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의 능력에 맞는 운동기구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시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식에 대한, 만약에 이게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면 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어떻게 먹느냐. 항상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먹느냐, 아니면 TV를 보면서 먹느냐, 혹은 컴퓨터를 하면서 먹느냐. 근데 저희 애는 아직 컴퓨터 할 능력이 안 돼. 뭐 유튜브 정도는 지가 키고 봐요. 컴퓨터에서도. 그러나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부엌에서 밥 먹다가도 제가 한눈 판 사이에 음식 그릇을 들고 바로 TV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먹으면 많이 혼나고. 뭐 음식 버리는 게 아깝지만 저는 저희 가족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굳이 7월 1일부터 저는 아이한테도 좀 룸을 주려고 하니까 7월 1일부터는 좀 단단히 단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남은 거는 보통 포장해서 남은 음식 부모님이 먹거나 뭐 하려고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데 저희 애는 찾아서 먹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키친 카운터 테이블에다 놓고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그걸 꺼내서 먹거든요. 절대 냄비나 어떤 그릇 안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랩트오버, 남는 음식은 다 버린다라고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헤비시에요. 습관적으로 뭔가 자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적은데 자주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강박 같은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살이 찌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저희 아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은 그닥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심심함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하다가도 열심히 뭘 하다가도 자기가 문득 그냥 계속 음식을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팬트리라고 하죠. 뭐 드라이푸드, 건식이나 깡통에 들은 것들, 뭐 파스타, 국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컨데멘, 그러니까 조미료 종류들을 다 넣는 곳을 팬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는 디지털 도어락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템트 하죠.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열리진 않아요. 어차피 제가 번호를 안 가르쳐 줬고, 그리고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그 팬트리락을 현관에 달아야 될 걸 저희는 팬트리에다 달아놨어요.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열지는 못해. 저희가 바나나에 대한 obsession이 있어요.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 집착력이 있고, 그래서 바나나는 다 팬트리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밀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5시 반에서 6시. 굉장히 일찍 먹죠.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왜냐하면 저녁을 오후 5시에 마치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이가 12시간 공복 상태이니까 아침을 일찍 먹습니다. 저희 집은 정해진 셋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 음식을 먹는 거는 오버 에너지인 거예요. 몸이. 그래서 다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 그래서 막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이런 걸 찾는 친구들은 그걸 계속 먹죠. 어떤 친구가 초콜릿이 좋아서 계속 먹듯이 그걸 싸우고 하고.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싸움이 되고 훈련이 되거든요. 제가 경험상 못 먹게 하면 못 먹게 하는 대로 승질을 내지만, 그래도 지 힘으로 이걸 어게인스트,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개길 수가 없어요. 어릴 땐 자기가 스스로 다른 힘이 약하니까. 근데 저희 같이 이제 크니까, 이제 티네이저가 되니까 이제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막 밀치고 그래요. 저도 제가 못하게 하면 저를 밀치고 그래요. 물론 아빠가 등치도 있고 이제 운동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는 아직 저를 밀칠 능력이 안 되지만, 어차피 저한테 밀리게 돼 아직은. 그러나 이제 18살, 19살, 이제 더 문제는 성인이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저는 힘으로 그 아이를 감당할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밀고 나가야 돼. 푸시해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먹는 거지, 뭐 음식에 대한 강박증,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식사 시간, 그 다음에 예민한 것,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면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감춰야죠. 저희 집처럼 팬트리에다 디지털 도어락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음식을 사다 놓지 말든지. 그러니까 간식을 다 끊어야 돼요. 그걸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음식을 다 감춰야 돼요. 아니면 도어를 잠가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부엌이 도어가 2개 있습니다. 그걸 다 잠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도 있고, 집안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물 마실 때,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쿠킹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 액세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는 TV를 줄이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는 안 되더라고요. 가끔 공원에 나가서 2마일 3.2km씩 걷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또 허기지니까 또 뭘 먹을 걸 많이 찾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들은 손주가 이뻐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놓으세요. 요번엔 요 부분도 이제 제가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계속 쉼 없이 먹으려고, 계속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운동으로 해서 에너지 좀 헤비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게 하려고 하고요. 음식을 좀 많이 줄여서 적게 먹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경우는 그 조금씩만 주셔야 돼. 그 플레이트에 얼마만큼 해서 음식 양을 조절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 알아. 위가 쪼그라들면 식사가 많이, maybe 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 있다고 그러잖아. 속된 말로. 이게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게 먹는 컨축에 포션을 적게 해서 자주 이게 자주 먹다 보면 그 양이 줄어서 어쩌고 음식에 대한 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센서리에 의해서 감각적인 거에 의해서 많이 먹는 친구들은 다른 것으로 아마 그 센서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바이트해야 되고 뭐 스윗한 거 뭐 이렇게 자꾸 찾으면 그에 비슷하거나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부모님들이 제공을 해서 아이가 그거를 먹는 것보다 이거를 취하는 거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먹는 거 자꾸 먹고 하면 의사랑 상의하는 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뉴트리셔니스트도 받고 영양학자라 그러죠. 이게 영양학자가 저희가 이제 얼굴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는 살짝 오버 과체중이긴 한데 아직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의 기준, 아이의 그 나이에 아이의 기준이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몸은 좀 무게가 있는데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과체중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음식을 조절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맘먹 먹으면 뭐 8파운드 한 4kg 빼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빼본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일할 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그 자폐 아이인 둘째한테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사실 굉장히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먹는 거 문제 많이들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다이어트 목적인 거고 아이가 과체중이 돼서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과체중으로 인한 어떤 병적인 증상들이 안 일어나게 막자라는 의미로 오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상기한 디지털 도어 락이고요. 저는 아마존에서 샀고요. 그 다음 다이소 가서 자전거 락을 샀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도 냉장고 도어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거라지에다도 숨겨놨고요.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성장했어요. 거라지 가서 열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라지도 안전한 이제 그 음식을 숨겨두는 장소가 아니다라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 옮겨놓거나 아예 안 사는 쪽으로 한 7월 달은 한번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싸우죠. 또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과식을 하고 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식에 오버이팅에 포커스를 했습니다만 못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많이 먹여야 될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소식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정상 체중으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빠니까 관심이 많죠. 물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니까요.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몸도 좋아지고 운동량도 많아지면 뇌 활성도가 높아져서 자폐가 여러 상동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뱃속의 장이 건강해지면 또 상동행동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해서 아마 음식 조절이 관건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식이요법이 자폐를 낫게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 영상 대체의학에 대해서 한 영상을 보시면 그냥 부모님의 위로인데 체중 관리는 비장애인들도 하는 거고요. 저 역시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과식하는 걸 어떻게 프리벤트하는 거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이상 좋은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